안녕하세요. 결혼이야기TV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아빠 밑에서 자란 제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듯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딸아이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지나치게 아이를 비난하고 못된 자식으로 몰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딸이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이유식을 흘리고 먹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고 아이와 놀아주는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 귤을 까서 아이 입에 넣어주다 뺐고 넣어주려다 뺐고 장난을 치는데 딸아이는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계속 약올리니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슬렸는지 갑자기 뚝 하면서 아이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냅니다. 아이는 무슨 형문인지 모르고 계속 울어대면 남편은 더더욱 아이에게 그치라고 했는데 계속 운다는 이유로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본인이 아이를 약올리고 울린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가 자기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만 기억합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여느 아이처럼 딸아이는 드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늘 치마를 입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그 꼴을 못 봤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이 입히고 싶은 옷만을 강요했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또한 아이는 아침부터 아빠에게 된통 혼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지인이나 혹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늘상 호랑이 아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딸아이의 한글 공부와 숫자 공부를 남편이 직접 시켰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3, 4시간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며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켰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공부하러 들어갈 때마다 도살장 끌려가는 강아지 마냥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에게 공부 가르치고 숙제도 내주었는데 딸아이가 숙제를 제때 하지 않고 미루기라도 하는 날에 그날 집 분위기는 초토화됩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거의 외출하는 남편은 조수석에 항상 딸아이를 앉혔고 기분 좋게 가다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냅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못하면 엄청나게 혼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빠가 질문을 한순간 공포에 질리며 초긴장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대답을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제 딸이 그렇습니다. 느닷없는 아빠의 수학 문제 질문에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아빠 눈치만 보며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순식간에 딸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신이 알려준 문제인데 왜 모르냐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일부러 책도 사주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너를 위해 쉬지도 못하고 공부시켰는데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며 온갖 비난을 쏟아냅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온 집안 식구들을 향해 잔소리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을 그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과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10살 때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핸드폰과 연동시켜 놓아서 아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고 아이의 문자나 카톡 그리고 사진첩 등을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떤 친구에게 먼저 계속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빠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네가 왜 그 친구한테 문자를 계속 하느냐며 그 친구가 답장을 안 하면 말아야지 왜 또 보내고 또 보내냐면서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행동하냐며 나는 내 딸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입장이 되는 꼴은 못 본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외 딸아이의 카톡 사진도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바꿔라 지워라 잔소리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꼴도 보기 싫어해서 딸아이는 아빠에게 혼날까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는 딸아이에게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 아빠와 따로 셋이 나와서 살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이제 아빠랑 같이 안 사는 거냐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빠가 우리한테 쫓아와서 뭐하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오는 거라 아빠가 우리를 찾지 못할 거라 안심을 시켰고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에 딸아이에게 집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복층을 보고 너무 맘에 든다며 빨리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며 신나했던 딸입니다. 그렇게 밝은 웃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하는 걸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아들 하원 후 바로 딸을 픽업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남편이 직접 딸아이가 있는 학원으로 찾아간 바람에 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딸이 못 나온 것이지요. 제가 집을 나가면서 애들까지 싹 다 데리고 나갔을 거라 예상한 남편이 빠르게 딸아이를 직접 픽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엄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나왔는데 아빠와 딱 마주친 딸아이는 심장이 철렁했겠지요. 남편은 딸아이에게 엄마가 집 나갔다며 혹시 어디 간 줄 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앞에서 시치미를 딱 뗀 겁니다. 엄마가 집 나갔어요? 왜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몰라요. 라고 하며 놀란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딸이 제 계획과는 달리 아빠하고 단둘이 살게 돼버린 것입니다. 딸아이는 늘 아빠의 높은 기대에 맞춰 눈치 보며 사느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 6살 때는 원형 탈모가 오기도 했었으며 분노 조절장애 비슷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아빠가 자신을 대하듯 친구들에게 명령적 지시적인 태도로 대해 다른 친구 엄마로부터 제가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딸아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여 이제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도 생기기 시작했고 앞을 내다보는 상황 판단도 할 줄 아는 아이로 잘 컸습니다. 힘없고 어린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부모가 되었지만 남편은 존중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함부로 막대하고도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무진애를 쓰는 아빠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작년 12월 초쯤 딸아이가 제가 있는 오피스텔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빠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나 아빠 집 가기 싫어.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말하면서 눈물을 보인 딸을 겨우 어르고 달래서 아빠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땐 어린아이같이 굴지만 아빠 앞에서는 모든 고통을 티 안 내려고 속으로 삭히면서도 겉으로는 밝은 척 씩씩한 척 하는 것을 보니 제 맘이 찢어지게 미어졌습니다. 한껏 투정 부리고 해야 할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나도 참 못난 엄마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 밑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잘 커준 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딸아이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제 사랑을 표현하며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아이에게 늘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